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신문 읽어주는 남자 신익남 PD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 소식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마스크에 탄소 중심 문구 오타, 마스크 업체 측 실수라는 제목의 서울신문 기사 내용입니다. 윤석열이 탈원전 관련 토론회에서 쓴 마스크에 적힌 원자력, 탄소 중심, 기후 대응 문구 가운데 탄소 중심 부분이 오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석열은 지난 6일 대전 카이스트에서 원자력공학 전공생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근처 호프집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돌아보는 만민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은 만민토론회를 주최한 사실과 과학 시민 네트워크 측이 건넨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해당 마스크에는 원자력 탄소 중심 기후 대응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후 일각에서는 탄소 중심 문구가 행사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현 정권의 무분별한 원전 규제 정책으로 세계적인 흐름인 탄소 중립을 이루기 힘들어졌다는 비판 의식을 나누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탄소 중립이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이산화탄소의 실질적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입니다. 즉, 탄소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인 석탄 발전 대신 원자력 발전을 활성화해 탄소를 줄여야 한다는 취지의 토론 자리에 탄소 중심 문구가 적힌 마스크를 착용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사실과 과학 시민네트워크 측은 서울신문에 마스크 제작을 위해 제조업체에 탄소 중립 기후 대응 문구를 인쇄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마스크업체 측에서 탄소 중심 문구로 인쇄했더라라며 업체 측의 실수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미 마스크 500매가 만들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업체 측이 손해를 보게 하면서 마스크를 새로 만들어내라고 할 수 없었다. 업체의 입장을 배려하고자 오타가 적힌 마스크를 쓰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첫 번째 소식 마무리하겠습니다. 기후 대응에 새 지평선을 여시는 윤석열인데요. 오죽하면 조선일보도 이 기사를 쓰면서 손절할 정도였습니다. 마스크 인쇄업체의 실수라고 하지만 더 어이없는 건 윤석열이 알고도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탈원전 비판하고 있지만 실은 이 문제에 관심이 없거나 그냥 무지한 게 분명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수상한 증권거래 또 있었다라는 제목의 한겨레 단독보도 내용입니다. 검찰이 윤석열 부인 김건희가 2010년, 2011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가운데 김건희가 지난 2012년부터 2013년에도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특혜성 증권거래를 통해 차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오수 회장이 왜 지속적인 거래를 통해 김건희에게 금전적 이득을 챙길 수 있는 기회를 준 건지 의문이 커집니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보면 권오수 회장은 2011년 11월 13일 도이치모터스의 신주 인수권 부사채의 신주 인수권 51만 464주를 김건희에게 주당 195.9원에 장외 매도했습니다. 증권 신고서에 기재된 신주 인수권의 이론 가격 1126원에 20%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넘긴 것입니다. 신주 인수권이란 정해진 행사 가격으로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 주가가 오르면 신주를 인수해 차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김건희는 이듬해 6월 27일 이 신주 인수권을 티어 사모펀드에 주당 358원에 되팔았습니다. 약 8개월 만에 82.7%의 수익률을 거둔 것입니다. 다만 김건희가 몇 주를 팔아 차익을 얼마나 얻었는지는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사모펀드가 이례적으로 거래 상대방인 김건희와 도이치모터스 주요 주주 한 명을 한데 묶어 매입 수량을 기재했기 때문입니다. 김건희는 2013년 말 기준으로 7만 7,079주의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신주 인수권 일부를 주식으로 바꿔 매도하고 남은 잔량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는 2013년 2월부터 반등해 5월에는 5,00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김건희가 신주 인수권의 절반가량을 당시 주식으로 매도했다고 가정하면 2억 원이 넘는 차익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앞서 권오수 회장은 2011년 12월 신주 인수권 부사채 250억 원을 산업은행을 대상으로 발행한 뒤 곧바로 150억 원에 해당하는 신주 인수권을 인수해 이듬해 김건희 등 5명에게 나눠 팔았습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대주주와 특수관계가 없는 일반인이라면 이런 식의 거래는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채권과 별도로 신주 인수권만 거래할 수 있는 분리형 신주 인수권 부사채는 대주주의 편법적 지분 확보나 특수관계인의 부당이득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2013년부터 분리형 사모 발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김건희는 앞서 2009년 5월 19일 도이치모터스 주식 8억 원어치를 권오수 회장이 대주주인 도이치아우토로부터 사들였습니다. 주당 가격은 당일 장내 종가보다 11.2% 쌌습니다. 도이치모터스는 이어 10월 유무상증자를 실시했고 유상증자 발행 가액은 2,885원, 무상증자 비율은 50%였습니다. 김건희의 평균 매입 단가는 크게 낮아졌을 것입니다. 주가는 그해 12월 바닥을 찍고 반등하기 시작해 2011년 3월 30일에는 장중 8,38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한겨레가 확인한 결과 김건희는 2012년 말 기준으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한 주도 보유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모두 매도한 것입니다. 뉴스타파는 경찰 내사보고서를 인용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이 2009년 11월부터 2011년 11월에 벌어졌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김건희와 도이치모터스의 긴밀한 거래는 계속됐습니다.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가 2013년에 설립한 자동차 할부금융사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2억 원어치를 액면가로 사들여 5대 주주에 올랐습니다. 윤석열은 2019년 7월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김건희가 도이치파이낸셜 공모 절차에 참여해 주식을 산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공모는 없었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만 있었습니다. 2013년 11월 도이치모터스의 파이낸셜 유상증자 제3자 배정 대상에 김건희는 빠져 있었습니다. 반면 도이치파이낸셜의 2014년 말 감사 보고서에는 김건희가 권오수 회장 등에 이어 주주로 올라 있습니다. 이 때문에 김건희가 실제로 도이치모터스와 특수관계에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마저 제기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제회계기준상 감사 보고서에 기재하는 주주는 대주주와 특수관계인만 해당되는데 김건희가 적시된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소식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윤석열이 김건희와 결혼한 시기가 2012년인 만큼 검사였던 윤석열은 이 사건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당신네들이 외치는 공정과 정의 그리고 법치, 우리가 아는 그 공정과 정의 법치 맞습니까? 다음 소식입니다. 박형준 사찰정보 MB의 보고 국정원 감찰 결과에 박형준 기억 없다라는 제목의 MBC 보도 내용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MB정부 청와대 홍보기획관 시절 4대강 사업 주요 반대 인사들에 대한 관리 방안을 당시 이명박에게 보고했다는 사실이 국정원 감찰실 조사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14일 국정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체 감찰 결과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해 정보위원회 위원들에게 열람했습니다. 보고서를 살펴본 복수의 정보위 관계자에 따르면 국정원은 2009년 6월 국익전략실 중심으로 4대강 살리기 현안대응 TF를 구성합니다. TF는 청와대 요청으로 4대강 사업 반대단체 및 인물을 선정하고 설득, 순화작업 또는 개인비리 수집용 대응활동 계획을 수립, 시행했다고 감찰 결과를 밝혔습니다. 민간인들에 대한 사찰 정보와 공작 계획이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 보고됐다는 사실도 적시했습니다. 감찰 결과 2009년 7월 1일과 16일 각각 청와대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보고 대상은 홍보기획관이었습니다. 당시 홍보기획관은 박형준 부산시장입니다. 특히 16일 보고에선 사회, 환경, 종교단체 등 반대단체 핵심 인물 20명을 선정하고 정부 각 부처 친분 인사를 전담관으로 지정하여 간접 관리라인 구축을 하겠다며 인물별 동향, 이력 등이 담긴 불법 사찰 정보를 전달합니다. 해당 문건에선 반대 인사들에 대해 국민적 거부감 조성, 취약점 집중 공략 등의 방식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보고를 받은 박형준 홍보기획관은 나흘 뒤 이를 다시 이명박에게 직접 보고했습니다. 감찰 보고서는 대통령께서는 7월 20일 홍보기획관으로부터 당원에서 작성 지원한 4대강 사업 반대 인물 및 관리 방안을 보고받으시고 보고서에 명기된 전체 인물을 잘 관리하라고 지시했다고 기술했습니다. 이어 홍보기획관은 7월 23일 차관회의 시 당원에서 제시한 대책을 적극 반영토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형준 홍보기획관이 국정원의 불법 사찰 정보를 보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제재하지 않고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추가 조치까지 취했다는 겁니다. 김경엽 국회 정보위원장은 당시 홍보기획관이 이명박에게 직접 보고하고 대통령의 지시까지 받았던 것이 처음 확인된 것이라며 국정원 감찰 보고서가 없던 내용을 보고서로 만들 수는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박형준 당시 후보는 수차례 4대강 사업 반대단체 사찰을 국정원에 요청하거나 보고를 받은 바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지난 3월 11일엔
100번을 묻는다 하더라도 똑같이 대답할 것이다. 불법 사찰 지시한 적 없다고 말했고 22일에도 국정원 불법 사찰 관여한 적도 알지도 못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위 국정원 감찰 보고서 관련해서도 박형준 시장 측은 MBC에 국정원 불법 사찰과 관련해 어떠한 지시도 한 바가 없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기억은 더더욱 없다고 전면 부인했습니다. 다른 언론과의 통화에선 정체불명의 문건을 갖고 자꾸 뒤집어 씌우려 한다며 국정원의 정치 공작이라고 감찰 결과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번에 국회에 보고된 국정원 감찰 보고서는 지난 2017년 12월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하고 해산하면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감찰을 권고한 7가지 의혹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정원 감찰실은 자체 직무감찰을 통해 해당 보고서를 작성했고 문제의 부분은 지난 2009년 당시 작성된 조난자료를 바탕으로 조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고공직을 갖는 사람들은 일단 국민에 대한 아까 공화주의 원칙이라는 게 그러는데 국민이 바라는 어떤 도덕적 기준에 자기가 충족을 못 시켰다 또는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다 하면 언제든지 물러나는 것이 그 도리가 돼야 되고 또 99% 잘했다 하더라도 1% 잘못했다 그러면 1%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지 99% 나 잘했으니까 1% 봐주세요. 이게 안 되는 게 공직의 특징입니다. 민간인 사찰은 헌법을 유린한 중대 범죄 행위입니다. 지금 99%의 잘못을 하셨는데 기억 앞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두대는 가십니까? 혹시 오리발은 전통인가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